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남자들, 특히 옆에 배우자가 없는 분들의 삶은 외롭고 쓸쓸하기만 할 거라고요. 어쩌면 주변 시선도 그렇고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에 갇혀 계실 때가 많을 겁니다. 매일 식사 준비는 누가 해주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외로운 밤은 어떻게 견딜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특히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빈 공간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아주 의외의,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성장과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은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5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독신 남성을 위한 조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만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진실은 바로 예상치 못한 독립성이 자아 발견과 새로운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던 삶이 끝나고 홀로 남겨진 상황은 분명 익숙지 않고 때로는 허전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직장에서의 책임감에 묶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좋아하는 취미를 찾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에 제약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아무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로움이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혼자 살게 되면서 평생 꿈꿔왔던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만 꾸었던 색소폰이나 기타를 다시 잡고 학원에 등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몰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고 음정이 맞지 않아 답답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고 새로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짜릿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텃밭을 가꾸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자연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끼고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해 요리하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며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시간이 나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몰두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은 더욱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 대신 무엇으로 채울까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몰두하는 과정은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은 혼자 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을 꽃피울 기회인 것입니다. 이 자유와 독립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상상 이상으로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주할 진실은 바로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넘어선 의도적인 사회적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게 되면 사회적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자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라면 스스로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스마트폰 교실 등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생각보다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아는 분 중 한 분은 은퇴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책이라는 공통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 모임이 이제는 그분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맛집 탐방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선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며 옛 추억을 되새기고 현재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그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니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주체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 즉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서로 건강을 챙겨주거나 병원에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하는 등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끼니를 거르기 쉽고 몸이 조금 안 좋아도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중년 남성에게는 자기 관리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매일 세 끼를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게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라서 대충 먹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두고 냉장고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꺼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한 번 끓여두면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한국적인 음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필수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줄이며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티가 나지 않거나 아픈 것을 참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건강 관리는 혼자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보살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진실은 재정적 독립성과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은 감정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면 배우자와 수입을 합치거나 분담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 책임이 본인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모든 돈의 흐름을 본인 스스로가 통제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해 보세요. 가계부를 쓰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원금을 보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물론 정신적인 자유로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재정적인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재정 관리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남은 생애를 위한 자유와 평화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만큼 식재료를 소량씩 구매하거나 공동 구매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생활 속 지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진실은 감정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거나 약하게 보일까봐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남자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생각에 사귀고 외로워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내면의 고통을 더 키울 뿐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외로움, 불안감 같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에 털어놓기 어렵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때때로 고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이 고독감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깊어져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어 주변에 손을 내밀거나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혼자 사는 중년 남성에게 감정 표현의 자유와 도움 요청의 용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고 필요한 경우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타인과 연결되려는 노력은 혼자 사는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 마주하는 5가지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독립성이 자아 발견과 새로운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것. 둘째,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넘어선 의도적인 사회적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 셋째,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 넷째, 재정적 독립성과 계획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은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부족함이나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아니면 관심 있는 동호회에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혼자 살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시니어분들이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나이에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